안녕하세요.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입니다. 한 주간의 여론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RSOG 김미영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일본의 그 수출 규제를 둘러싼 그 이슈에 대한 그 강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그 노동계와 경제에 큰 관심사항이었던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서울의 아파트 값이 다시 꿈틀대는 조짐을 보이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드디어 또 민간 택지에 대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이제 또 국민들의 관심도 많은데요. 우선 그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해서 좀 조사가 이루어졌죠. 네. 어쨌든 뭐 적절하다는 의견이 29.7%로 3분의 1 정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아마도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의 지금 경제 리스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제 리스크가 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상당히 지금 관심을 지금 기울이고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 최저임금이 역시 논란 끝에 말씀하신 대로 약 2.9%포인트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생각할 때 적절하다는 의견이 물론 3분의 1 정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걸 조사가 됐지만 동결했어야 된다는 의견도 25.2%로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인하해야 된다는 의견도 25%가 넘는 걸 나타났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동결과 인하를 합산을 해보면 가반이 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 가반 이상은 이 경제가 어렵고 또 일본의 리스크까지 지금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 삭감하는 게 낫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동안 그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었던 그 최저임금 1만 원을 강하게 주장했던 노동계도 그보다는 이제 좀 작게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인상했어야 하는 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결정된 것보다 더 인상돼야 한다는 의견은 15.4%로 상당히 좀 적게 나왔어요. 그만큼 경제가 실물 경제가 어렵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국민들 대다수는 지금도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했을 때는 경제적으로 올 후폭풍이 상당히 크다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더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은 15.4%에 불과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민의 가반 이상이 인하나 동결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이전에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6월 둘째 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 최저임금의 인상 방향은 좀 인하하거나 아니면 동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높았습니다. 네,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낸 거에 대해서 국민들하고 생각은 조금 다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연령이나 성별, 또 직업별로 보면 또 조금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20대라든지 30대와 40대, 50대는 인하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50대는 동결했어야가 좀 가장 높게 나왔고 이제 30, 40대, 20대는 이제 인하했어야 하는 의견이 좀 많았고 그다음에 60세 이상에서는 그 적절하다는 의견이 이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동결했어야 한다 그런 의견이 좀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또 이제 지역별로도 그 차이가 좀 많이 났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나름대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는 그 계층별로 그 의견이 좀 다양하게 좀 나오는 걸로 이제 보이네요. 왜냐하면 이제 20대, 30대들은 지금 구직 시장에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분들은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좋은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을 보면 본인들의 일자리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하하는 것이
것이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많으면 그만큼 또 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또 초이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나 일자리가 줄어버리면 그만큼 또 초이스도 줄어버리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양한 본인들의 어떤 구직시장의 경험에 의해서 차라리 뭐 큰 폭은 아니더라도 네. 최저임금을 좀 인하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사실은 그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그 인하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강하게 주장했던 자영업자층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 동결했어야 했다 하는 의견이 뭐 인하했어야 했다는 건 좀 높게 나왔어요. 그것도 나름대로 이 동결했어야 한다는 쪽에 또 많은 또 의견을 좀 보인 것 같은데 그런 또 무슨 배경이 좀 있을까요? 그 이제 자영업 층에서는 당연히 이 최저임금이 삭감되면 좋겠다고 네. 좋겠지만 삭감된다는 건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바라볼 수 있듯 바라는 것이 동결이었거든요. 네, 동결만 그렇습니다. 한다면 인하하면 좋겠지만 인하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네. 뭐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차라리 동결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냐 생각했는데 동결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각 지역군에서는 자영업층이 가장 높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역시 자영업층에서는 뭐 인하나 인상보다는 현 수준을 그냥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실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최저임금의 또 가장 큰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그 학생층의 의견을 좀 보게 되면 그건 또 오히려 좀 인하했어야 했다 이런 의견이 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이제 아까 20대에서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이들은 구직 시장에 뛰어들어야 네.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이 최저임금 때문에 뭐 일정 부분 일자리가 약간 감소된 네. 면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일자리와 좀 풍부한 일자리를 위해서는 차라리 최저임금을 좀 인하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어쨌든 이번에 그 결정된 그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는 참사라는 용어를 쓰면서 상당히 좀 반발하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층에서는 좀 조금 인상이 돼서 아쉽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또 입장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으로 또 소상공인 연합회 측에서는 그래도 그동안 주장해왔던 그 업종별이라든지 또 금요별로 좀 차등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또 계속 좀 추진을 하겠다 이런 또 의견을 좀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최저임금의 또 추이, 또 최저임금의 개선 방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개인적으로 네. 좀 황당할 수 있는데요. 왜 최저임금을 매년 올려야 되나요? 그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왜 네. 최저임금 자체를 임금도 물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시키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1년마다 사용자층보다는 공익위원회라든가 경영계를 대표하는 노동자를 대표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협상을 벌여서 매년 이렇게 인상폭을 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사용자들은 좀 소외되는 감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상공인이라든가 뭔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을 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층에서 이런 근데 좀 가담을 하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최저임금을 이제 매년 결정하게 된 것은 역시 그 노동자의 권익을 좀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그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라든지 형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의견이 나올 텐데 그런 것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또 개선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관심을 끈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민간 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조만간 적용하겠다고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주택 시장에서 상당히 그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그 국민 여론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찬성 의견이 47.4 그리고 반대하는 의견은 20%대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국민들의 가반 정도는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서 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 분양가 상한제를 얘기한 것은 바로 이제 강남 지역에서 지금 아파트값이 좀 꿈틀거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값이 뛰고 있다. 이렇다 보니까 이
뭐 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카드로 네. 내놓았는데 일단 뭐 시장에서는 약간 좀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상당히 민간택지 분양가를 좀 상한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그 결과에서 또 좀 특이한 것은 그 이제 반대보다 오히려 무응답이 좀 많게 나왔어요. 또 반대가 24.6%인데 무응답은 오히려 28.4%로 좀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나름대로 또 그러니까 이유가 있나요? 이 부동산에 상당히 관심 있는 층이라든가 네. 아니면 집이 있다든가 이게 상당히 관심 있는 층에서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20대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44%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20대에서는 지금 분양가 뭐보다는 네. 뭐 일자리라든가 본인들의 취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세대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는데 역시 부동산 가격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야만이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무응답이 이렇게 나온 걸로 네. 보입니다. 그 20대의 무응답이 44%였고요. 네. 또 그와 관련해서 또 학생층의 무응답도 43.9%로 그렇게 또 40%대를 넘었어요. 이건 네.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20대가 벌써 네, 그렇죠. 부동산에 네.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건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오르는 게 좋은 건지 뭐 적용하는 것이 좋은 건지 나쁜지는 좀 더 이분들이 나중에 집을 살 때라든가 나중에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와 또 관련해서 보면 30, 40대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것도 이 분양가 상한제 찬성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찬성률이 이제 과반이 네. 넘는 거라거든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실수요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아파트를 좀 구입해야 되는 구입을 하거나 시기죠.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분들은 상당히 찬성하는 걸로 네.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또 분양가 상한제도 역시 이 계층별로 네. 또 이제 그 연령별이라든지 또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네. 역시 좀 차이가 좀 많이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만약에 민간 택지에 대한 그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실시가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유익한 점과 또 그다음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또 당장 나온 것이 일단 분양가 상한제 자체는 좋지만 일단 당첨된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로또 청약 같은 그렇죠.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그리고 또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다 보면 이제 건설사 수익이 좀 줄어서 오히려 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들어서 나중에 값이 또 되레 또 폭등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부작용을 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김현미 장관이 얘기는 했는데 앞으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어떻게 적용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이제 이제 흔들리고 있는 지역은 서울 경기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본다면 서울보다는 경기에서 네. 경기 인천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걸로 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서울은 그래도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많이 이제 아파트 불편한 얘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영향을 받는 게 좀 덜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으로 아파트 관련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RSG 김미연 소장님과 함께 지난주 여론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